2019년 5월 19일 일요일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전달해드리는 경제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180일 연기되었습니다. 관세 폭탄을 우려하던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가오는 11월이면 관세 부과를 두고 또다시 자동차 업계는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수입하는 자동차의 가격을 올린다는 말은 미국 소비자가 이제 수입차를 살 때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차보다 수입하는 차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하지만 겹치는 자동차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은근슬쩍 가격을 그에 맞춰 올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비싸지는 자동차의 가격을 미국 소비자가 견딜 수 있다면 관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격까지 비싸진다면 과연 미국 소비자는 자동차의 구매를 미루지 않고 계속 사줄까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자동차의 관세 때문에 보복 관세를 해야 한다는 주변국들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의 가격도 오르게 되니 이것은 자동차 가격 상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라버린 물건들의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이라도 닫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일단 180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아하니 계속해서 이 자동차 관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변국들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나라는 독일과 일본입니다. 특히 독일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만큼 자동차 산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높아진 가격을 소비자들이 견디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어 버린다면 과연 독일의 자동차 회사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독일은 유럽의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관세가 독일 산업을 위협해 실제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져 버린다면 과연 독일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그래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언급될 때마다 유로존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이니까요. 해서 우리는 이 자동차 관세를 관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던 미국 내 기업들이 더 이상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큰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연이어 나온 것이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한 수입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핵심 부품의 상당수를 미국 기업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데 지난해 2018년 총 부품 구입비 700억 달러 가운데 미국에서 110억 달러를 사왔습니다. 주된 기업은 퀄컴, 브로드컴, 인텔, 오라클 등이 있습니다. 핵심 부품인 만큼 5G의 세계 1등을 노리고 있는 화웨이는 이제 5G 장비의 공급의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웨이는 핵심 부품을 중국 내에서 자급자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글쎄요.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저렇게 대놓고 언론에 대고 떠들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큽니다. 자급자족이 되면 구태여 왜 언론에다가 자신감을 그렇게 내비쳤을까요? 그냥 조용히 만들어서 공급하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G U+가 5G 장비를 화웨이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는데 이 기지국들의 설치가 지연된다면 화웨이의 공급이 더뎌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 누가 봐도 중국이 지금 제일 아파할 곳은 바로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회장은 이전에는 미국의 어떤 위협에도 자신감을 내비치며 미중 무역 전쟁은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실제로 2분기 실적에서도 그 확언이 유지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은 확전이 되었을까요? 처음에 했던 약속을 중국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약속 중 클라우드 시장의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개방은 중국 내 반대에 부딪혀 다시 안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중국 내에서 모여드는 정보들을 개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 모이는 정보를 모은 다음 그걸 자유롭게 미국 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약속을 어겼나 봅니다. 실제로는 15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나서 거의 50페이지를 삭제한 뒤 약 100페이지의 합의문만 미국으로 보내서 검토해달라고 했답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 중 특히 무역협상을 지키지 않을 시에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부분을 삭제해서 합의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합의문이 법적 효력을 갖지도 못하는데 미국이 당연히 서명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차만 다시 보인 채 돌아갔지만 그 뒤로 시진핑 주석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무역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책임질 테니 뒤집어 엎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무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위험한 상황은 계속해서 전 세계를 세 번째 위협할 소식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1195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원화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2016년 1월에 1200원을 넘었던 그때 이후로 가장 원화의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2019년 1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이익이 작년에 비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반도체의 불황에 더해 다른 산업 전체로 퍼졌습니다. 매출은 큰 폭으로 줄지 않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 말은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났다는 의미이지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도 있지만 제일 주된 원인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속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말고는 소비자의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 또한 미국만큼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확전으로 인해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도 급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로존은 브렉시트와 경기 불황으로 유로화의 가치 또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달러의 가치만 홀로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달러의 강세를 막을 만한 화폐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의 이 불안한 상황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또는 그럴 희망이 보이기 전까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무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의견 차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합의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사용할 완화적 카드가 남아있다는 말과 함께 중국의 경제는 다시 바닥을 딛고 상승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까지 이제 더욱 강한 제재가 들어온 상황에서 바이두라는 중국의 구글은 이번 1분기에 4조가 넘는 적자를 달성했습니다. 기업들의 광고가 급격하게 줄었던 탓에 바이두는 적자를 보게 된 것이지요. 중국의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가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중국의 경제는 바닥을 딛고 올라선 것일까요? 이미 중국은 기업들에 대한 커다란 감세와 더불어 개인들의 소비세도 인하해주고 기업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줬으며 중국 지방 정부들은 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욱 많은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이 엄청난 부채를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중국에서의 회사채 부도율이 치솟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 낮아지는 상태에서 중국이 계속 완화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까요? 계속해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그들의 말만 믿고 중국의 돈을 계속 둘까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가라앉는 것에 더해 위안화의 가치까지 낮아진다면 위안화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그걸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계속해서 자본을 유출하기 시작할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3주에서 4주 뒤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5천억 달러가 넘는 모든 수출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고작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은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실패하고 중국에서는 자본 유출이 급히 시작되며 위안화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진다면 이제 달러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